네, 안녕하세요. JP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영입니다. 19번째 인스타 라방입니다. 네, 오늘 아. 봄 날씨 같죠? 예.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춥지 않은데 요즘에 그 말씀드리는 건 이제 추운 건 이제 코로나 얘기는 지겨우시니까 이제 코로나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그 휘발유 가격인데요. 장난하지. 예, 휘발유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지금 뭐 보시겠지만 지금 전국 평균 가격이 일단은 휘발유 한 2,000원 넘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높은 데는 한 2,500원, 뭐 2,600원대도 보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걸어 다녀야 돼요. 와, 진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올라간 게 지금 경유라 그러나요? 경유 디젤도 엄청 올랐고 휘발유 아닌 게 없을 만큼 진짜. 너무 올랐고 그래서 거의 예전보다 거의 한 1,000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쵸. 지나갈 때 숫자가 4개가 그렇게 와. 높은 적이 아니 보통 16 뭐 이렇거나 막 이랬는데 진짜 많아. 점점 올라가다니면 이제 다 이보다 떨어진 데를 본 적이 없고. 와, 너무 비싸져 갖고 그래서 그런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서 뭐 트래픽은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저 요즘에 자전거를 워낙 저는 어차피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터라 뭐 자전거 뭐뭐해도 좋고 일단 요즘 같이 그 가스 비싼 날에는 예 일단 뭐 돈도 세이브 되고 뭐 이래서 겸사겸사 타긴 하는데 일단은 그 가솔린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가솔린이라는 말 줄여서 가스라고 얘기하는데라고 가스 넣는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가스 넣는다라고 하시면 LPG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보통. 가스랑 기름을 다르게 생각을 우리가 맞습니다. 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가셔서 혹시라도 가는데 무슨 뭐 기름 넣는다 할 때 오일 넣는다라고 하시면 예 좀 못 알아들으십니다. 식료품 가게 생각을 예, 하시죠. 오일 넣는다 하시면 실제로 그 정말 저희가 아는 그 기름 있잖아요. 뭐 식용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엔진 오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는 차에 넣는 기름은 가솔린이라고 여기서 알아주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가스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주유소 자체도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 대신 이제 이걸 영국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페트롤륨이라고 쓰다 보니 이제 그 유명한 회사가 이제 BP, 브리티시 맞습니다. 페트롤륨 이렇게 해서 네. 그 쓰는 어휘가 조금 다른. 네. 꽃 생각이 많이 나서 인스타를 음. 보면 이제 달리기를 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뭐 산을 가시거나 다들 안 보였던 이제 꽃망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사진들을 막 찍어갖고 막 올리시는데 이제 특히 이제 남쪽 지방에 계시는 제주도나 이쪽은 벌써 옛날부터 막 이미 핀 것들도 많이 올리시고 근데 이제 서울은 벚꽃도 개화 날짜가 아직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다가도 보면 아직은 꽃망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띌 만큼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벚꽃 개화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꽃망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걸 영어로 안 쓰다 보면 이거 꽃은 알겠는데 꽃망울은 어떻게 쓰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항상 그게 그 나뭇잎이든 아니면 꽃잎이든 처음에 싹이 딱 나는 그 작은 건 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벚꽃 같은 경우라고 본다 그러면 체리 블로썸의 버드라고 하시면 딱 그 꽃망울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가져온 그 표현은 벚꽃 피는 거를 영어로는 cherry blossom이라고 하거든요. cherry blossom. 그리고 뭐 그걸 보러 간다는 거는 뭐 방쌤이 가져오셨듯이 I'll go and see cherry blossom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cherry blossom이라는 표현만 알아두셔도 그게 벚꽃이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 그거 하러 가다라는 표현에서 go 뭐 ing 이렇게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go 뭐 viewing이라고 하시면 go cherry blossom viewing 아니면 내가 만약에 뭐 개나리 보러 간다고 하시면 go 개나리 viewing go에 어쩌고 그다음에 ing 붙인다 하는데 거기에 내가 보는 거니까 viewing이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가지고 온 저희가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짧은 이제 running or learning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방쌤처럼 뭐 뛰는 걸 좋아하셔서 여러 가지 러닝을 하셨을 때 혹시 상대편이랑 여러 가지 있을 만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짧게 구성을 해서 좀 short conversation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 알려드리고 이제 보통 속도로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다시 보통 속도로 읽어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방쌤. 네. Oh, I'm so sorry. Are you okay? I think I'm good.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It's my fault. Don't worry about it. I didn't see you coming either. Again, sorry and hope that you are not hurt. It's okay. I'm not. 자,
짧죠? 뭐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유용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뭐 가져갔다기보다 제가 뭐 집에서 썼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상대편하고 이렇게 뛰시다가 갑자기 부딪혔을 때, 뭐 혹시라도 제가 못 보거나 상대편이 못 보거나 해서 부딪혔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아니면 근데 상대편이 지금 좀 다른데요. 한국 분들이 조금 인색하신 게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에 관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인색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지 간에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Thank you, I am sorry를 거의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천천히 하시면 방쌤이 Oh, I'm so sorry. Are you okay? 뭐 다들 아시겠죠? 이 뜻은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상대편에 딱 부딪혔죠. 그래서 근데 이럴 때 강조할 때 좋은 게 I'm sorry라고 하셔도 되는데 진짜 미안해 같은 이 억양을 넣으려고 so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만약 인토네이션을 넣는다고 하면 I'm so sorry라고 하시기보단 I'm so sorry에서 so에다 조금만 액센트를 넣으면 우리가 이제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할 때 진짜 미안해라는 어감으로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저는 제가 이제 부딪힘을 당한 상태가 I think I'm good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이 I am good이란 얘기 내가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I am good 이 얘기는 똑같이 I am okay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원어민들이 자주 쓰고 그리고 괜찮다라는 표현이 나 괜찮아 오케이 뭐 이런 정도 쓰는 게 I think I'm good 나는 내가 그냥 좋아요가 아니라 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쌤이 얘기하시죠. 네.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It's my fault. 여기서 약간 한국 분들이 이거를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는 영어를 많이 편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면 이런 시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본 건데요.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내가 should have been 이건 그냥 너무 많이 쓰시는 거여서 그냥 외워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먼저 조심했었어야 됐었어. 이 썼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랬었던 거였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조심했었어야 됐는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뭐뭐 했으면 좋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I should have been에 뭐 다음에 붙든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이건 안 하는 건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t's my fault니까 결국 이제 내가 실수했어 내 탓이야라는 의미로 얘기하시면 뭐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조언들을 많이 해주겠죠. 뭐 갑자기 사고 났는데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는 순간 뭐 지옥을 맛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한국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조금 어디가 가서 만약 제 잘못인 것 같으면 솔직하게 이거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쩌면 가장 감정을 덜 상하게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이 should have been 이거는 뭐 시제를 따지거나 해갖고 I should 한 다음에 have so 그다음에 have been 뭐 이렇게 막 고민을 하셔갖고 하는 것보다 그냥 방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뭐를 했었으면 내가 하지 못했지만 그랬었어야 되었었어 라고 할 때 그냥 외워두시면 그냥 입에 달라붙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it's my fault 라고 하면 제가 don't worry about it. 이거 엄청 많이 아시죠? 걱정하지 마 괜찮아. Don't worry about it. I didn't see you coming either. 이거는 나도 I didn't see you. 나도 널 못 봤어. 근데 뒤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가 나한테 오는 거를 못 봤어. 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I didn't see you coming either. 그러면은 천천히 I didn't see you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 너 못 봤어. I didn't see you coming까지 하면 네가 오는 걸 못 봤어. 근데 뒤에 either 이거는 to가 아니고 왜냐 either라고 하는 건 either라고 붙이는 건 앞에가 부정이니까 그렇게 붙는 거겠죠. 그래서 I didn't see you coming either. 나도 너가 오는 거를 나 또한 보지 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쌤이 그다음에 again, sorry and hope that you are not hurt. 무슨 뜻이죠? 그래서 아까 이미 I'm sorry라고 했지만 다시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하여튼 다시 또 내가 너무 미안하고 안 다쳤길 바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저는 간단하게 거기서 It's okay, I am not.
I am not은 뭐 해줄 말이냐면 I am not hurt. 이거를 끝까지 안 하셔도 그냥 나 다치지 않았어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Oh, I'm so sorry. Are you okay? I think I'm good.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It's my fault. Don't worry about it. I didn't see you coming either. Again, sorry and hope that you are not hurt. It's okay. I am not. 여기까지입니다. 보통들은 저희가 사람들이 많거나 저희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저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많은 사람의 인파를 헤치고 지나갈 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자주 쓰시냐면요. Excuse me를 많이 쓰십니다. 당연히 너무나 잘하시는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시죠. 어떤 분들은 또 원어민 분들은 Excuse me coming through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지나갑니다. 저희 지나갈게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excuse me 말고도 excuse us도 많이 쓰십니다. 한국에서 많이 안 쓰시지만 excuse us 하면 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유치원 교사고 유치원 아이들이 점점점점점점 뒤에 와서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우리 그 어떤 그룹이 어떤 인파를 뚫고 지나갈 때 죄송합니다. 저희 좀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실례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excuse me보다는 excuse us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룹이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오신다고 하거나 뭐 애 하나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excuse me라고 하면 이 뒤에 따라오는 애는 excuse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만 지나갈 때는 excuse me라고 하시는 거고 나니 또 누군가가 나랑 같이 지나갈 때 언제나 excuse us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거기까지 짧은 short conversation 갖고 와봤고요. 펑쌤이 가져오신 거는 저희가 늘 매주마다 하는 게 있죠. 네. 영국식 표현 그리고 또 미국식 표현 약간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영국에 많이 가보질 않아서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표현 영어들 같은 거는 저도 잘 몰라서 저도 많이 배워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선 형용사 중에 cro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cross하면 이제 딱 요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cross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로 썼을 때 영국에서는 이제 약간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화가 난 걸 표현할 때 잘 쓰게 되는 형용사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로 쓰지를 않고 있어서 he's cross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친구들이 뭐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쟤 지금 이제 약간 저기압이고 기분 별로 안 좋아. 좀 짱난 것 같아. 이런 얘기할 때 he seems to be quite cross 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분위기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좀 상황 파악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솔직히 영국 뭐 친구들이 되게 잘 쓰는 예. 그냥 미국 분들은 그냥 그런 경우에는 angry라고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angry랑 비슷한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미국에서는 angry라고 하면 나 화났어. 근데 angry보다 약간 나 빡쳤어. 뭐 이 정도의 느낌. I'm pissed. piss가 약간 뭐 오줌을 넣다라는 동사긴 한데 그거를 이제 pissed 뒤에 ed를 붙이면 I'm pissed라고 하면 나 화났어. 그리고 너는 나를 화나게 해라고 넌 나를 빡치게 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you are pissing me off 이런 수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frustrated. 나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일이 좀 안 될 때 답답할 때 frustrated. angry랑은 약간 다릅니다. 화가 난 거와 약간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해하는 거와의 그런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ngry, frustrated, pissed. 그다음에 많이들 다시 쓰시는 것도 mad가 있죠. mad. I'm so mad. I'm mad. angry. 지금 생각해보면 angry하고 mad하고 어떤 게 좀 더 화가 난 걸까요? angry보다는 mad가 좀 I am so mad 이러면 약간 좀 많이 화난 거 아닐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앞머리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거기도 뱅이라고 잘 쓰여 있더라고요. 한글로 뱅. 네. 영국에서는 이걸 fringe라고 해요. 그래서 앞머리 이렇게 잘라갖고 눈썹이 이렇게 집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눌렀다가 이렇게 삥 올라가고 하는 그 앞머리. 그게 바로 fringe라고 불러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전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뱅이 영어인지 한국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뱅이라고 한국에서도 뱅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약간 나이 어리신 분,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고데기 같은 건가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말고 다니셔가지고 저 한국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막 길거리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이걸 뭐를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저게 뉴 패션인가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저도 물어봤어요. 저거 아. 뭐 제가 까먹고 나왔나 봐 얘기했더니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요. 그게 있어야 그 약간 그 스타일이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가져오신 게 계산서인데요. 아 이거는 섞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영국에서는 여기 지금 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책 달라고 얘기를 하죠. 책 please라고 얘기를 하는데 please라고 보통 하거나 아니면 give me the tab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빌을 네. 올려져 있는 그 밑에 판 그걸 어. 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달라고 하기도. 두 개 다 괜찮습니다. 뭐 두 개 다 알아듣고요. 다 뭐 가서 뭐 약간 쓰지는 않아도 자주 쓰지는 않아도 알아들으시는 분이 뭐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제 생각엔 두 개 다 양쪽에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봉인데요. 이건 아까 그 꽃망울 때문에 생각이 난 단어인데요. 이거를 코튼 버드 아까 그 버드에 앞에 코튼을 붙여서 면봉을 코튼 버드라고 영국에서는 얘기해요. 그 커튼 스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귀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뭐 여자분들이 이거 화장할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커튼 스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튼 버드라고 해도 알아두실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한글로도 이제 보면 스왑 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많은데 이거는 한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저도 잘 그냥 기억이 안 나요. 한글로는 면봉. 면봉.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면봉. 하죠. 커튼 스왑. 스왑이라는 게요. 뭔가를 위에가 뭐가 끝에가 뭐가 달려갖고 뭔가를 이렇게 긁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거를 스왑이라고 합니다. 이 스왑을 어디서도 많이 보실 수 있냐면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요즘에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코에다가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것도 스왑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뭔가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돌리거나 앞에 끝에가 뭐가 달려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스왑이라고 총칭해서 한다는 거. 단지 이제 그 앞에가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커튼 면봉이라고 하는 커튼 스왑이라고 하는 거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국과 미국 네. 차이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번에 자 인스타에 보시면 저희가 방쌤이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많이 뛰신 것도 올리시긴 하지만 좋은 표현들을 이제 매일마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 이제 가지고 와서 다시 복습을 좀 해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 첫 번째 거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꺼내는데 내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야 그만 얘기해라고 얘기를 해서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let's save it for later.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현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야 그거 그만 얘기해라고 얘기를 영어로 생각을 하다 보니 Let's stop talking about that.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훨씬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내가 뭐 말 잘못했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을 Let's save it for later 이런 표현을 딱 쓰면 뭐 그래 다음에 얘기하지 이런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분위기 어색하지 않고 다음 챕터로 아니면 다음 그 얘기하려는 분야로 넘어가는 좋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지 제가 가끔 가다가는 이게 데자뷰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안 해. 하여튼 뭐 만약에 얘기를 안 했으면 여기랑 비슷한 표현으로 제가 revisit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ve it for later 이런 거는 우리 다시 해갖고 다시 이거를 다시 나중에 갖고 다시 논의해보면 어떨까라고 revisit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려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an we stop talking about this? 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어조가 들리기 때문에 거의 뭐 싸우기 일보 직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변환을 해서 영어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하나가 과연 이걸 영어로 변환을 해서 상대편에게 전달했을 때 과연 어떤 뉘앙스로 전달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약간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미드를 많이 봐서 그 상황적인 거를 캐치를 해서 그게 내재화가 되거나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해보시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막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를 그럼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던 거였구나 라고 이제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들 please나 let's를 붙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오히려 만약에 약간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한국말로는 직역하자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저희가 많이 배운 Why don't we 아니면 Why don't I, Why don't you 이렇게 하시면 그런 단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좀 더 부드럽게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Can we stop talking about this? 이렇게 하는 것보다 Why don't we stop talking about this? Why don't you? Why don't I do this? 이러면 아 내가 왜 너 왜 이렇게 하면 좀 강하게 직역해서 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고 공손하거나 아니면 그냥 Can we stop talking about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공손하거나 예의를 차린 표현으로 우리가 Why don't we라는 거를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어감이 부드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건데 How about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Why don't we하고 How about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둘이 자꾸 섞어 쓰시면 그런 어감이 좀 덜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거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디 공고문이 붙어 있거나 뭐 아니면 어디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야 거기 그렇게 쓰여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디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막 수동태 생각하시고 뭐 it is written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그냥 says라는 말 하나만 딱 쓰면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it says 그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성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그 프리스크립션에는 뭐라고 써 있어?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랬을 때 여기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를 히어라고 하실 필요 없고 그냥 it says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 쭉 쓰시면 바로 해결되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게 얼굴을 보는데 이게 여기 조명이 그런 건지 오늘 그래서 그런 건지 제 얼굴이 약간 빨갛게 보이는 것 같은데 참고로 낯설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낯술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따라 굉장히 조명이 되게 빨갛게 옷이 보이네요. 빨개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이게 반사가 돼서 아 어쩐지 제가 오늘 되게 얼굴이 빨갛게 보여갖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그런 오해를 받을 거라면 저는 하얀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항상 저는 그런 오해를 받을 거라면 차라리 낯술을 하고 예, 이왕 그럴 거면 항상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돌아와서요. It says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너무 잘해 주셨고요. 예. 다음은 가져오신 게 Not that I know of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어떤 뜻인가요? 이 표현은 확실하게 아니라고는 하고 싶어요. 아니라고는 하고 싶으나 네. 내가 100%가 아닌 경우 또 혹시 1% 2%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라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Not that I know of 그러면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닐걸? 이런 느낌으로 쓰시려고 하면 Not that I know of 이걸 쓰시면 좋은 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Not that I know of 그러면 야, 걔 뭐 어떻게 됐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Not that I know of 그러면 아닐걸? 요런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으실 수 있냐면요. 건강검진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닥터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혹시 예전에 기존에서 무슨 뭐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혹시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병이 있으신지요? 그러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100%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not that I know of 이러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열어놓는 거라 뭐 건강검진을 가시거나 아니면 뭘 물어보는데 잘 확실하지 않은데 뭐 대답은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 많이 쓰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이제 이거는 물어본 게 하나이고 내가 알려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그 답도 하나일 때는 Not that I know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물어본 게 되게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때는 None that I know라고 하면 똑같은 의미인데 그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한 게요. 어디 가면 이제 물어봅니다. 예, 비슷한 제가 그 프레이즈가 to the best of my knowledge라는 게 있습니다. to the best of my knowledge가 뭐냐면요. 이거는 뭐 직역하는 것보다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한데요. 이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지식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물음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너 이거 한 적 있어? 그러면은 to the best of my knowledge, no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는데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선 나의 지식이 거기까지 커버를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상황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to the best of my knowledge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잘 쓰죠. 그래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어봤을 때 그거 하나도 내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잘 쓰게 되는 건데 보통은 I don't have any clue 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어 결국엔 하나도 몰라 이런 표현을 아마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거 말고도 이번에 알려드린 거는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까지 쓰게 되면 이제 이거 역시 뭐뭐를 하나도 모르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야 나 전혀 몰라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나 알 바가 한 개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일 때 진짜 아는 게 한 개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쓰시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I have no clu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뭐 I don't know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즘은 하도 줄임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국어로도. 그래서 영어로도 굉장히 줄임말이 많습니다. 뭐 I don't know도 말 그대로 I 그다음에 don't know 앞에 자를 딱딱딱 따서 I, D, K 이렇게 쓰시면 인터넷으로 채팅이나 뭐 할 때 뭐 옛날부터 많이 하시는 막 웃는 그런 것도 LOL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IDK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분들이 하실 만한 뭐 in my opinion 아니면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 my opinion IMO 그리고 in my humble opinion 그래서 IMHO 이렇게 해서 내 겸허한 내 생각엔 이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by the way 같은 거는 BTW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가 나오면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워낙 줄임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채팅창에서도 그렇지만 아니면 이제 뭐 DM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도 워낙 그런 걸 약어로 많이 쓰시니까 약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기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 할 때 분명히 급한 상황인데 I'll be right back 이렇게 쓰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약어를 써요. I'll be, I'll be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약어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by the way 이런 건 사실 약어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빨리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채팅 약어를 그 친구들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몇 개만이라도 좀 그럴 때 쓰는 걸 알아두시면 채팅할 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자,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다는 표현 하나 더 알려드렸던 게 beats me예요. 이거는 it beats me인데 it을 보통은 거의 다 안 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beats me라고 해서 야, 나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얘기 할 때 이것도 역시나 쓰시게 되는 것도 이것도 전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쓰세요. 그 정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원래 그 약간 명언충이거든요. 이게 명언 같은 거 좋아하고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도 하는데 저번 주에는 어떤 거 했었냐면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based on a temporary emotion 이런 거 알려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가지고 온 거는 더 짧습니다. Progress, not perfection 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다 아는 단어인데 약간 랩처럼 라임이 맞춰져 있죠. P자로 두 개 더 시작합니다. 그래서 progress라는 게 뭔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발전하는 거,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두 개가 되어 있고 세 개가 되어 있고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progress 그다음에 쉼표하고 not perfection. perfection은 말 그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아무것도 다 흐트러진 게 없고 그냥 뭔가 딱딱 떨어져 갖고 완벽하게 뭐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progress, not perfection 하면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가는 과정, 그걸 이끌어 나가고 발전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짧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서운 시간이 뭐냐면 이제 방쌤이 이제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 아니고 이제 노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어로 된 노래인데 표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벌써 2번 겪었거든요. 라이브로 약간 유명한 노래를 틀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순간 갑자기 인스타에서 자동으로 방송 송출이 끊기면서 자동으로 올스탑이 되면서 그때까지 녹음된 거 날아가고 뭐 다시 재부팅해야 되고 이런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로는 MR을 틀어놓고 하면 괜찮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1절 정도만.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만약에 하시다가 방송 송출이 끊기면 제가 바로 다시 재연결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카메라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시작하시죠. 안 잘린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봐야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안 잘린 걸 보면 이러다 갑자기 뚝 잘리더라고요. 예. 네, 한번 봅시다. 예. 잘리나 안 잘리나? 예. 이거 MR 틀어놓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네. 예. 저희가 안 잘렸습니다. MR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인스타 사람이다. 제가 한 5번 외쳤기 때문에 인스타 우리 님께서 자르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좋은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목부터 있죠.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라고 네. 해서 내가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눈을 뗀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take off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눈을 떼다인데 여기 take off 사이에 넣은 거에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그 뒤에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거라서 내 눈을 뗄 수가 없어서 take my eyes off 한 다음에 어디에서 그래서 of you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맨 첫 줄에서도 보면 you are just too good to be true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는 너무 좋아해서 too good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실 이게 진짜인 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 정도의 too good to be true. 이게 현실이라니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일 때 too good to be true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서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그러면 마치 이게 그 천국인데 내가 이렇게 살짝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천국 그게 바로 당신 대단한 찬사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래서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데 이런 기분일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I wanna hold you so much 이것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hold가 잡는다는 뜻도 있고 안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at long last라고 하면 at last가 보통 왜 결국에 뭐 마지막에 뭐 이런 표현인데 at long last면 오래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는 love has arrived. 드디어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thank God I'm alive.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왔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드디어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고 you are just too good to be true. and 여기 이제 이 뒤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pardon the way that I stare.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뚫어져라 보는 게 stare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뚫어지게 봐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pardon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sorry이기도 하지만 pardon이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공손한 느낌? 이것도 불어로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단어인데 뭐 누가 상대방이 말했을 때도 되게 잘 쓰죠. 잘 못 알아들었거나 그러면 꼭 sorry라고 안 하고 pardon이라고 하면 다시 얘기를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못 들었는데요라는 의미로 할 때 pardon 하듯이 여기서도 그 pardon은 너무 뭐해서 미안해요라는 얘기로 pardon 하고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compare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거 있죠. 네, 있죠. 뭐 주로 비교 대상인 사람들 할 때 잘 쓰는 그게 바로 compare인데 이게 there's nothing else니까 그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좋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신 거고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leave someone weak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되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로 놔두기 때문에 leave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쓰신 거고 그 다음에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아무런 단어가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내가 말할. 결국엔 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피치레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내가 몸이 굳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내용일 때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so if you feel like how I feel 라고 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좋은데 당신도 그렇게 느낀다면 이제 if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이게 진짜 이 감정이 진짜라고 나한테도 그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You are just too good to be true. 그다음에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거는 계속 같고 그다음에는 그 뒤에 내용 중에 I love you baby 그다음에 Trust in me when I say.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를 좀 믿어줘요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할 때 이제 동사로 believe도 많이 쓰지만 trust도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이때 in 쓰신다는 거. 그래서 trust in me라고 하면 그냥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히 그 채로 완전히 확 믿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것 중에 Oh pretty baby, don't bring me down, I pray 여기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bring me down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나를 bring down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서 나를 이렇게 낙담시키고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I pray라고 하고 그다음에 Oh pretty baby, now that I found you. 드디어 이제 제가 당신을 만났으니 Let me love you. 그래서 그냥 I love you는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대방의 기분 생각 안 하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Let me love you라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게 허락해 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Let me love you가 훨씬 더 공손하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더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덧붙여 주실 거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설명 워낙 잘해 주셔갖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래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굉장히 노래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표현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실 때 한국에도 가사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오글오글해지는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어체에서 쓰기에 못다 적합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쌤이나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표현들은 어떠한 특정 부분들이나 아니면 해석을 하거나 했을 때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의 스트럭처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들이 섞여져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이대로 지금처럼 얘기해다라고 하면 약간 완전 오글오글 걸어갖고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들으시고 그다음에 해석도 해보시고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접하시는 데는 뭐 이런 노래만큼 또 좋은 것도 없다라고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끊기지도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게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늘 항상 얘기하는 거죠. 벌써 12시 50분입니다. 네. 뭐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그렇게 길어도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셨겠죠. 앞에서 그걸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지겨워서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라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야 진짜 쟤네들 말 진짜 많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은 그날만을 기다리시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그 스크립트 만드시느라고. 근데 교장 선생님 정도 되시면 뭐 스크립트가 있어갖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뭐 거의 뭐 가만히 냅두시면 뭐 하루 종일도 얘기하시는 그런 느낌의 교장 선생님 아니셨을까? 혹시라도 교장 선생님 어떻게 다 똑같이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하셨을까요? 몰라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거나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 심심치 않은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알아보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찾아뵙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점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도 이제 벌써 1000명에 이제 훅 넘어가서 보시는 분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가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죠. 저희가 편집해놔서 항상 그날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깨자구라고 치시면 또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구독자 30명 어마무시하죠. 거의 두 자리 아니겠습니까? 30명이나 99명이나 같은 두 자리인데 그죠? 자 1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긍정적이에요. 저는 뭐 그렇죠. 역시 실망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할 거니까 뭐 미리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가세요 한번 하시고. 그렇죠.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조금 일찍 마치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 개 그것만 좀 알려드릴까요? 어떤 거? 가끔 네. 궁금하신 것 같은 것들도 있으실 텐데 음.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 쓰시기 뭐 하시면 아. DM으로 보내셔도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수강생분들은 그냥 그 본인 하시고 계시는 카톡 창에다가 쓰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거기도 댓글 창이 있으니까 네. 제일 편하신 게 만약에 걸리는 게 싫다 누가 보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DM으로 보내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셔도 됩니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써놓으시면 저희가 네.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또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많이 실수도 하시고 많이 물어봐오는 것만큼 언어는 좀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